중개사로 일하면서 3달 이상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이나 가을 시즌에 손님 문의가 꽤 있거든요. 정신없이 손님들 매물 찾고 미팅하고 계약 조율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신규 손님이 점점 줄고 계약을 못 시켜드린 손님분들만 모시게 되는데, 그러다 장마 시즌이나 한겨울이 되면 또 몇 달 동안 손님 문의가 뚝 끊기고, 처음에는 나만 손님이 없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불안해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중개업 하면서 손님이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님이 없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과 이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손님이 없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외부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겪었던 전체적인 사이클인데요. 한참 매물 작업과 광고, 마케팅을 열심히 잘하다 보면 봄이나 가을 같은 부동산 시즌이 왔을 때 정말 정신없이 손님 문의가 들어오고 미팅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신규 손님들은 점점 줄고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손님들만 관리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손님 문의가 안 오는 텅 빈 시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손님 연락이 올 때는 다 같이 짠 것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오고, 연락이 안 올 때는 몇 주, 몇 달 동안 연락이 아예 안 오거나 진짜 띄엄띄엄 옵니다. 다들 그런가 싶다가도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베테랑 중개사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꾸준하게 손님을 모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손님 문의가 안 오게 되는 이 사이클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조금씩 알게 됐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이유를 저는 딱 2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제가 겪었던 손님 문의가 안 오는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2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을 때 손님 문의가 오게 되는 기본 전제 2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매물 작업과 광고 마케팅입니다. 아까 제가 직접 일을 했었던 사이클대로 보자면, 처음에는 매물 작업을 열심히 해서 신규 매물, 좋은 매물, 실제로 계약이 되는 매물들을 바로바로 확보를 해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같은 곳에 광고도 최신화시켜서 잘 올려놓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마케팅도 열심히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손님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 손님 미팅하고 계약 조율하느라 바빠서 신규 매물 작업하는 것에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물 작업에 소홀해지고 점점 다른 부동산들과의 매물 경쟁력에서 뒤처져서 계약 성공률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신규 매물 작업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마케팅의 질도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좋은 매물, 신규 매물들이 아니라 기존에 계약이 안 되고 있는 매물들만 계속해서 재탕하게 되고, 손님 만나느라 정신도 없었을 테니까 광고 문구도 대충 올리고 내 광고나 블로그가 제대로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신규 손님이 저한테 연락이 올 확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손님 문의가 없는 텅 빈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물 작업을 하고 광고를 되돌려 놓는다고 해서 바로 복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좋은 매물들을 작업하고 광고, 마케팅을 쌓아가는 시간, 이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제 문제를 파악하고 난 후로는 제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매물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퀘스트를 깬다는 느낌으로 오후 2시에는 매물 작업하러 나가는 시간이다, 알람을 걸어두고 하루에 5개의 매물들을 작업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목표를 정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해서 매물 작업을 하러 나가면 10분 정도는 서점에 들린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일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물 작업과 광고 마케팅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앞의 과정처럼 신규 손님을 모집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못지않게 내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도 충분하게 전략을 짜야겠더라고요. 중개업이라는 비즈니스를 공격과 수비의 관점으로 나눠서 볼 때, 신규 손님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공격이라고 한다면 단골 손님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을 수비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규 손님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손님 문의가 없는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손님과 계약을 한 후로는 바로 수비 모드로 돌입해서 집주인분과 계약을 한 손님에게 어떤 전략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본인의 단골 손님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매출을 깔고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는 이유를 내부적인,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는 외부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정말 답답한 거죠. 앞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대로 해야 할 것들을 다 했을 때도 문의가 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이나 중개 물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아는 부동산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최근 몇 달 동안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중개업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 중개업이라는 시장은 원래 이런 거다. 다 이 사이클이 있다는 믿음과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중개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이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 시야가 넓은 공인중개사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나는 중개업으로 승부를 봐야 해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상품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SNS나 마케팅 정보들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나만의 지식이나 노하우, 기술들만 가지고 있다면 상품화를 하는 것의 기회가 굉장히 열려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어하기 힘든 외부 요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쌓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으로서 내 커리어를 하나씩 기획해 나가는 게 정말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인중개사라면 필연적으로 겪는 손님이 없는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자격증 공부가 제일 어려웠고 부동산에 막 들어와서 실무를 배울 때는 손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이제는 그렇게 어려워하던 손님들을 나에게 연락 오게 하는 게 가장 어렵네요. 그래도 그때 당시 어려웠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있는 걸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게 새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성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나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중개사 동료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